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청년 농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HMH팀입니다. 농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더 나아가 농업이라는 산업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우린 매일 살아가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이러한 밥 뒤에는 수많은 농부들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기반입니다. 결국 농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농업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농업이라는 산업에 대한 관심, 인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통계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였고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52%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농업 고령화 사태를 조금 관점을 달리해 청년 농부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청년 농부를 늘림으로써 농업 고령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청년 농부의 부족은 단순히 인구 구조의 문제를 넘어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농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경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업 진입의 높은 초기 진입 장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부족은 청년들이 농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조차 해볼 수 없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부로서의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초기 정착 이후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청년 농부 부족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년 농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의 지원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청년 농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순천으로 지역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청년 농부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농업 중심 지역이라는 생각, 스마트 영농 기반 구축이나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농업인 정착 환경 마련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진보 청년 농부의 대표 모임체인 청순 농부를 만나뵐 수 있다는 점 등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순천에 방문해 농업 현실을 살피고 청순 농부의 대표님을 만나뵈어 인터뷰를 진행하며 청년 농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년 농업인이 겪는 문제를 살피고 현재 존재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그 지원책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후 그에 대해 정부의 지원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정부와 민간의 협동 방안은 없을까 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순천에 방문해 현재 농업의 현실, 청년 농업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청순농부 김근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청순농부 대표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청순농부는 청년 농업인 단체로서 청년 농부들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농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비롯한 조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결국은 돈의 문제, 융자 규모의 한계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청년이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창업과도 같다. 따라서 더 많은 융자가 필요하다. 라는 청순농부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농업 창업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좀 더 면밀히 돋아보기 위해 비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4.5%, 시장 이자율은 6%, 분석 기간은 초기 5년으로 추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사업 영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지와 주택의 임대보다는 구입을 전제로 측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논 5.3헥타르를 구매하는데 약 6.36억 원이 필요하며 점적 관수시설 설치에 2,650만 원, 농기계 구입에 300만 원, 주택 수리비로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은 최대로 하였고 순수 농지에서만 농업 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시설 설치 비용도 최소화하였습니다. 융자 이자로는 최대 5억 원, 금리 연 1.5%를 따르는 창업자금 융자에
연 750만원, 농지 취득 비용에 연 816만원, 시설 및 주거 비용에 연 207만원이 발생하여 총 연 1773만원의 이자 비용이 추산되었습니다. 한편 수익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라 농가 평균 소득 약 5,082만원과 영농정착지원금을 포함하여 초기 5년간 총 2억 5,748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총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 비용의 현재 가치를 제한 5년간 순수입의 현재 가치는 1억 7,964만 5,713원이고 이를 5년에 나누어 수익으로 계산한다면 매년 3,592만 9,142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농지 취득, 시설 설치, 장비 구입, 주거에 활용한 총 융자 금액 6억 7,050만원을 20년간 갚는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3,352만 5천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년 얻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순수익에서 융자 상환을 제하면 5년 동안 매년 240만 4,142원만이 손에 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시장 이자율이 6%보다 높은 감안한다면 융자금의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절실합니다. 둘째, 지원금의 구조적 문제, 지원금 전가입니다. 보조금 전가 효과라고도 불리는 정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농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원금이 나오는 걸 공급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화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즉, 그래서 지원금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지원금의 종류로는 영농정착 지원금이었지만 농부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분명 존재하지만 받기 힘든 지원금의 종류가 많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파는 것까지 완벽하게 판로 문제입니다. 청년 농부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면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로 문제는 여러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복잡한 유통구조가 문제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이 생산자 수익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소규모로 시작하는 청년 농부들은 기존 유통망에 접근하기 어려워 생산물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가격에 거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다음으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입니다. 도매시장의 경매제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생산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청년 농부들에게는 이 방식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및 직거래 시장 진입의 어려움입니다. 많은 청년 농부들이 온라인 직거래나 SNS를 활용한 판매를 시도하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마케팅 역량, 추가 비용, 소비자 신뢰 구축, 그리고 플랫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과제는 청년 농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판로 확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청년 농부들이 겪는 판로 문제는 단순한 경영 애로를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융자, 지원금, 판로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했는데 순천시의 교육사업은 청년 농부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평가되지만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청년 농부들은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는 주로 개인적인 행운에 의존했으며 모든 청년 농부들이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상대적 불평등도 존재했습니다. 지원금은 인센티브적 성격을 띠며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부족해 조건만 충족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불만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연구의 끝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농업 그중에서도 청년 농부 육성과 관련한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그러한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건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 육성정책팀 공무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융자 규모. 이는 예산 문제와도 연관된 문제였기에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조 2,4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 전가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셨는데
이는 자유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또 그 규제에 대해선 계속해 고민 중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로와 관련해서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정부에서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순 지원 정책만으로는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존재했고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저흰 조금은 참신하고도 현실과 완전한 괴리를 보이지는 않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농업인 지원 펀드입니다. 정부가 융자금을 단독으로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 농업인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펀드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 농업 창업자 및 영농 정착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집중 지원합니다. 유사 사례인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 재정과 민간 자금이 결합된 구조로 민간 투자 운용사가 사업성을 기준으로 우수한 투자처를 선별해 투자합니다. 이는 신용 검토 대신 사업성을 중시하고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파트너로 협력해 투자 위험과 이익을 공유합니다. 이 방식은 담보나 대출이 필요 없어 농업인에게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에게는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펀드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춰 지속 가능한 농업 창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다음은 지원금 전가의 대안으로 생각한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에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과 농지 가격 상승 문제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공공임대사업소를 통해 트랙터, 콤바인 등 고가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통지원 측면에선 공공물류센터와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농산물 유통망을 개선하고 청년 농업인의 판로 개척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농지은행을 통해 초기 몇 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농지를 제공하며 농지 개량 및 정비 서비스도 포함하여 초기 자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과 기술 지원 관련해서도 기존 대비 심화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심의 정책은 지원금을 둘러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초기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농업 경영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차량 기반 공동 운송 사업입니다. 청년 농부들이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운송비 부담과 유통망 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공동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순천시 및 전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운송 수요를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운송비 절감, 유통 효율성 향상, 환경적 이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운송 방안은 중소형 냉장 트럭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하여 초기에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기술 안정화 후 고도 자율주행을 통해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합니다. AI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으로 경로를 최적화해 연료 소비와 운송 시간을 절감하며 농산물의 신선도와 운송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천과 수도권 중간에 물류 허브를 설치해 소규모 농부들의 생산물을 집결, 분배하여 효율적인 운송과 비용 절감을 실현할 것입니다. 시범 사업 계획으론 청년 농부들의 운송 요구를 파악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설계로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보유 기업,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물류 허브 위치를 결정하고 인프라 요구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와 초기 보조금 지원을 확보합니다. 그 후 순천과 수도권 간 초기 경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농산물 운송을 테스트합니다. 물류 허브 집결 분배 방식을 실험하며 운송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분석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 성과를 검토해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파일럿 결과를 기반으로 물류 허브를 추가 설치하고 자율주행 차량과 경로를 확대하여 전국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AI 물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송 효율을 최적화하며 민간 투자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책 기술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농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로 인해 농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사회 전체의 활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농지 확보와 초기 자금 부족, 비효율적 유통망, 정책 지원의 한계,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농부 유입과 정착을 돕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과 괴리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청년 농부 부족 문제의 주요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지역 특성, 자금 조달, 디지털 전환, 정책 평가, 농촌 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마다 다른 농업 구조와 지원 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와 ESG 투자를 활용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팜 AI 기반 농업 관리,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지원 정책이 지역 공동체와 연계되고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의 연구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끝이 아닌 시작으로 청년 농부 문제를 현재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많은 관심을 통해 농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길 기대하며 연구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